사실 지금 애들 테스트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시키고 뛰어왔어요. 숨이 차다. 네. 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어 백승훈입니다. 저는 이번에 이름을요, 전환점이라고 설정을 했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는 오늘 설명회를 좀 기다렸어요. 왜냐면 애들이 모의고사 전날에 저한테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뭔지 아세요? 전날이에요. 전날인데 애들이 항상 요구하는 게 내일이 모의고사인데 좀 잘 볼 수 있는 간단한 팁 같은 걸 줘라라고 하는데 사실 너무 잘못된 질문이에요. 왜냐면 모의고사는 내신처럼 그렇게 박치기를 하고 양치기를 한다고 될 게 전혀 아니고요. 그 수많은 기출분석과 공부를 할 텐데 그 방향성이 정말 중요해요. 네, 앞으로 3년 동안 기출분석하고 모의고사 공부할 때 누적이 될 텐데 어떤 방법과 어떤 방향으로 누적할지가 너무 중요한데 당장 하루 전에 그렇게 해줄 말이 없거든요.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지만 당연히 뭐 이런 식으로 좀 대비를 해라라고 말은 했으나 방향성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여름에 이 수업을 좀 썸머 캠프 저는 시간표도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차라리 제 수업을 보고 썸머 캠프에 들어오길 바랄 정도로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애들이 앞으로 3년 동안 어떤 식으로 모의고사를 준비할지 방향성을 잘 가지도록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 소개를 좀 드리면 저는 아실 분도 있을 거예요. 지금 단대부고 1, 2학년 내신을 하고 있고 단대부고 2학년 같은 경우는 작년 2학기 런칭할 때는 당연히 처음이니까 13명 데리고 시작을 했다가 지금 중간고사를 몇 명 데리고 하고 있냐면 74명을 데리고 하고 있습니다. 분명 사실 지금 정규반의 이 내신 숫자를 왜 말씀하십니까? 라고 하기에는 요즘 애들은 다 판단할 능력이 돼요. 나름대로 자료도 볼 줄 알고 강의력도 볼 줄 아는데 1년 만에 이렇게 사실 1년도 안 됐거든요. 1년 만에 13명에서 74명이 됐다는 건 뭔가 강의력도 좀 보장이 됐고 분명 입소문을 좋게 탄 게 아닌가. 그래서 좀 유의미한 수치라고 생각을 해서 좀 넣어놨고요. 지금 사실 이 정규반도 단대부고 시간표를 따로 빼놨어요. 그만큼 수업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거냐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단대 시간표 그대로 정규반 시간을 가지고 갈 거예요. 그만큼 단대부고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라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졸업은 휘문고등학교 졸업 후 서울대 국어교육과에 이것도 내신 설명회 때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닌데 19학번에 정시로 입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성적대가 한번 크게 떨어졌다가 올라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정시나 어떤 모의고사에 있어서 되게 넓은 성적대를 포괄할 줄 안다라고 말씀을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9학년도 수능이 아마 국어일 것이 83점까지 내려가는 시험이었는데 전 과목에서 많이 틀리지 않아서 서울대 국어교육과에 입학을 했고 졸업을 했다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도 사실 내신 설명회 때는 많이 빼는 내용인데 방학마다 제가 민사고나 영재고 좀 최상위 의대반 수능 수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번에는 이 단대부고 정규반 때문에 뺄 계획이에요. 네, 이 정도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이번 애들이 6월 학력평가를 받습니다. 물론 한 고2만 되더라도 제가 아마 고3 내용으로 설명회 준비를 했을 텐데 지금 최근에 애들이 본 시험이 어떤지는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어제 분석을 열심히 해서 좀 내용을 넣어봤습니다. 일단 난이도를 볼 때 92점이면 어려운 시험인가요? 쉬운 시험인가요? 사실 그 중간에 걸쳐 있는데 제가 볼 때는 3월과 굉장히 난이도가 유사했어요. 근데 3월에는 1등급 컷이 몇 점이었는지 혹시 기억이 나세요? 89점이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난이도가 거의 유사한데 왜 컷이 올랐는가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애들이 3월에는 첫 모의고사다 보니까 굉장히 위축돼 있었을 확률이 높은데 똑같은 난이도의 시험이었어도 두 번째 시험이다 보니 조금 컷이 오른 게 아닌가 생각은 듭니다. 다만 어쨌든 난이도가 유사한 수준으로 약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애들의 탑5 오답률 문항을 보면 문법이 두 문제가 포함이 돼 있어요.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고2까지는 탑5 오답률을 보면 꼭 문법이 두세 문제 포함이 되어 있다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만 독서 영역은 굉장히 쉽게 출제가 됐는데 이것도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독서 영역은 갑자기 고3 때 난이도가 팍 튀는 느낌으로 어려워집니다. 그것도 뒤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탑5 문항을 보니까 탑1, 2가 문법이고요. 심지어 이게 정답률인데 8번 문항 같은 경우는 거의 아무나 단대보고 1학년을 붙잡고 물어보면 5명 중에 1명이 틀린 거잖아요. 그냥 1명만 맞춘 거예요. 굉장히 어렵게 나왔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이것만 보면 이제 되게 걱정되는 게 애들 문법 공부를 방학 때 어떻게 시켜야 되지가 좀 걱정이 되실 텐데 막상 방학 때 너무 문법에 침잠을 하게 되는 건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한 장 뒤를 잠깐 보고 다시 넘어올게요. 한 장 뒤를 보시면 지금 이번에 본 6월 평가원 오답률을 보시면 뭐가 제일 많나요? 라고 하면 고3으로 수렴할수록 고3으로 갈수록 독서의 오답률이 엄청 올라가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결국에는 애들이
수시나 내신으로 그렇게 상위의 대학교를 진학하는 애들이 많지 않다는 걸 생각해 보면 언젠가는 수능에 제대로 준비를 해야 될 텐데 지금 이 고1 오답률에 너무 매몰돼서 방학 때 독서를 아예 안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애들 내신 때 막상 문학이랑 문법은 좀 자동적으로 좀 대응이 돼요. 시험 범위에 독서가 포함이 돼봤자 지금 단대보고 같은 경우 내신에 독서가 포함이 되는 건 아실 거예요. 근데 되어봤자 쉬운 두 지문 정도 외워서 가는 건 전혀 독서 공부에 도움이 안 되는데 문법 공부 같은 거는 한 학기를 딱 쳐보면 자동적으로 이런 모의고사 공부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방학 때는 독서 공부를 필수로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고3 때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좀 독서 커리큘럼을 강화했다. 네, 문법이랑 문학 같은 경우는 내신 대비를 하면서 자연스레 체득할 수 있는 측면이 있지만 독서는 그렇지 않으니 제 수업을 넘어서라도 방학 때 독서 대비는 꼭 해주길 권고드립니다. 네, 그 정도로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문학 작품은 이렇게 실어놨는데 하나 유의미한 점은 기존의 모의고사의 출제가 거의 되지 않았던 작품들이 출제가 됐다 정도 하고 한 번만 자녀 보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 볼게요. 네,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넣어놓은 건 각 문항의 세부 분석인데 제가 이 모든 문항들을 다 말씀드리면 시간이 10분이 넘어가기 때문에 한 예 정도만 가볍게 보고 뒤에는 자녀분 보여주시라 이런 용도로 자료에 실어놨습니다. 첫 번째 독서 지문은 고3과 괴리가 너무 크게 나왔어요. 사실 결국에 지금 애들이 보는 건 교육청 모의고사고 교육청 모의고사라는 건 고3 평가원이 만든 모의고사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올해 평가원이 이런 유형을 내면 내년에 교육청이 그걸 부랴부랴 따라가는 형식이기 때문에 고3과 이렇게 괴리가 크게 나오면 열심히 볼 건 없습니다. 다만 뭐 하나만 해주시면 좋냐면 지금 애들이 본 모의고사에서 각 선지가 본문의 어떤 부분을 근거로 하는지 이렇게 화살표로 있는 훈련 정도는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얘도 자녀분 보여주시면 무슨 말인지 확 알 거니까 넣어놨어요. 지금 아마 보실 때는 무슨 말인지 모를 텐데 독서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만 말씀드리면 레벨링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용이 쭉 문장이 한 30문장 정도 있을 때 가장 상위의 정보를 바탕으로 나머지를 읽으면 쉬운데 그러지 못하는 애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집 가서 애들 보여주시면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저는 이걸 세팅이라고 표현합니다. 집 가서 한번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고전은 다행히도 오답률 탑3 문항이 포함되어 있지만 다시 말씀드려요. 내신 때 이번에도 아마 단대 1학년은 이번 중간고사 아니 이번 1학기 기말고사에도 고전이 포함되어 있고 2학기 때도 포함이 돼 있을 거예요. 그때 자동적으로 고전 같은 경우는 체득이 좀 될 겁니다. 그래서 걱정을 조금 덜어 놓으셔도 돼요. 이 정도로 분석을 마치고요. 네, 하나만 가볍게 말씀드리자면 모의고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방향성이 중요해요. 그래서 꼭 이번 시험지를 가지고 뭘 하셔야 되냐 문제 분석을 해야 돼요. 문제 분석이 이 시험지 문제 분석이 아니라 자기가 시험장에서 했던 행동 중에 어떤 오류가 있는지를 한 번쯤은 꼭 복기를 해야 됩니다. 이건 시켜주셔야 되고 만약에 자녀분이 저 시험지 버렸는데요 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에서 시험지 뽑을 수 있기 때문에 꼭 뽑아서 한 번 정도는 시켜줘야 돼요. 그게 왜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가원의 문제를 따라 나류잡기에 불과하다면서요 라고 하기에는 애들이 하는 행동 양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험지 복기는 꼭 한번 해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네, 그래서 제 커리큘럼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드리면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봤어요. 4주 동안 독서랑 문학을 묶어서 4회를 할 거고요. 1, 2회는 고전, 3, 4회는 현대로 선택을 했고 정규반이지만 주간지와 모의고사도 매주 숙제로 나갑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를 현장에서 보게 하는 걸 좋아해서 이거는 한번 센터장님이랑 말씀을 좀 나눠볼 건데 아마 썸머 캠프면 시간표가 좀 빡빡하게 있을 거예요. 근데 가능하다면 수업 시간을 4시간이나 4시간 반으로 하더라도 좀 현장에 와서 수업 전에 모의고사를 다 같이 보든 수업 후에 남아서 1시간 반을 보든 하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건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 과제로 줘서 정답지는 배부하지 않고요. 현장에 왔을 때 채점해서 점수를 매기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부 커리큘럼은 이렇게 있는데 홈페이지에서 가면 확인하실 수 있으니 한번 확인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요한 건 주간지인데요. 네, 주간지 전에요. 제 교재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런 식으로 문학 해설은 자세히 나가고요. 표지는 따놨는데 좀 잘 따진 것 같아서 변경할 어떤 계획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주간지는 안 그래도 내일 대면 미팅을 하기로 했어요. 주간지에 되게 유명한 게 이감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원래는 고3과 N수 주간지로 엄청 유명한 회사인데 이번 시즌을 기점으로 고1, 2 대상으로 이감 L이라는 걸 런칭을 해가지고요. 제가 이걸 도입하기로 내일 대면 미팅을 잡아놨어요. 그래서 아마 퀄리티 높은 주간지가 나갈 거다 하나 말씀을 드리고
모의고사도 고1, 2 대상으로 지금 제작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도입을 할 건데 선생님 그러면 주간지와 모의고사를 이렇게 시중에 유명한 걸 쓰시면 해설은 어떻게 하나요? 라고 할 때 해설은 제가 다 직접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독서의 중요성을 말씀드렸습니다. 독서는 문학과 문법과 달리 내신에서 자동 대비가 안 돼서 고3까지 방학 때 안 하고 방심하고 갈 경우에 아까 보신 것처럼 독서에서 오답률이 엄청 올라가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독서 해설을 엄청 중요시하게 여기는데 지금 보시는 게 어떤 느낌이냐면 저는 다 구조 독해를 하는 편입니다. 이것도 강사의 성향이 있어요. 100% 구조 독해를 하시는 분이 있고 애들이 체득하기 좀 어렵겠다. 약간 러프하게 읽자라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저는 약간 구조 독해 한 7, 80% 정도에 가깝습니다. 약간 초반에 어렵게 들릴 수 있으나 어떤 걸 하면 나중에 무적이 되냐면요. 지금 예를 들어 이렇게 제가 파란색으로 밑줄 친 문장이 뭐냐면 애들이 이번에 읽어야 할 문장입니다. 만약에 이 문장을 읽으면 어떤 현상이 있냐? 지금껏 읽은 이 검은색이 지금까지의 구조도라고 치면 지금 너가 읽는 문장은 어느 위치에 들어가야 되겠니? 라는 식으로 가르칩니다. 이게 초반에는 굉장히 어렵게 보일 수 있으나 체화만 되면 진짜 무적이 돼요. 특히 애들이 이런 말씀을 꼭 피하게 해주셔야 되는 게 저는 과학이 어려워요, 역사가 어려워요 등처럼 소재 때문에 어려워하는 건 정말 지양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과학에서도 비교하는 글이 나오고요. 뭐 인문이나 철학에서도 이렇게 견해를 비교하는 글이 나오고 이렇게 유형대로 가셔야 되는데 저는 그냥 무턱대고 과학이 어려워요, 숫자가 많으면 어려워요 이런 식으로 가면요. 심리적으로 수재에 따라 너무 위축됩니다. 이렇게 글의 유형별로 읽어낼 줄 알면 시험장에서 어떤 컨디션이든 어떤 소재가 나오든 뚫어낼 수 있습니다. 독해는 제대로 구조 독해를 하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저도 해설을 그렇게 하는 편입니다.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각 문장별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지 제가 다 써주기 때문에 해설지만 있어도 공부가 될 정도로 제가 해설지를 써줍니다. 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문학 같은 경우는 제가 또 지금 단대부고반을 따로 시간표를 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표에는 아마 단대부고 생만 받을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재 선정에 있어서 단대부고 애들이 2학기 때 만날 작품들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다른 반과 달리요. 품이 더 들어가도. 네, 그래서 아마 제 정규반을 들으면 사실상 정규반이라는 건 처음 보는 글을 잘 읽는 법을 연습하는 거기도 하지만 2학기 때 나올 예상 문학 작품을 저랑 같이 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내신 대비도 될 겁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관리 및 상담은 어떻게 하냐라고 했을 때 현재 아마 구글에 백승훈 국어를 치면은 가장 상단 혹은 두세 번째 제 사이트가 나올 거고요. 거기 들어가셔서 로그인을 하시면 학생의 차시별 성적이라든가 과제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다 정도는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내신반에서도 현재 이걸 도입한 상태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정도이고 다만 대면 상담이나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셨을 때는 질적으로 완벽하게 해드리겠다. 물론 제가 지금 단대부고 2학년까지 포함하여 어쨌든 학생이 100명이 넘기 때문에 먼저 다 전화를 드리긴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상담 요청을 원한다고 짧게라도 문자를 남기면 그날 당일날 바로 전화를 드립니다. 그건 좀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제 썸머 시간표는 일요일, 월요일이 있는데 이 반은 지금 현재 단대부고 1학년이 그대로 유지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내신도 이 시간에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신처럼 모의고사는 그렇게 양치기와 어떤 노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정말 그 수많은 공부와 기출분석의 방향성을 잘 잡아서 누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번 방학 때 저와 함께 잘 누적을 하길 바라고 저는 어쨌든 지금 단대에 가장 힘을 주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재 선정이나 내뱉는 말 한마디에서 다 단대 기출을 고려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정규반부터 2학기 내신까지 절 따라오면 연계성이 좀 많이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설명회 때도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1학년 때 작년에 저를 만났을 때 39점이던 애가 80점이 돼서 이번 시험에 3번 만에 1등급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분명 제 전략들이 초반에는 조금 어색할 수 있지만 아마 체화가 되면 정말 폭력적으로 점수가 상승할 거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좀 받고 나가겠습니다. 없으시면 바로 나갈게요. 네, 감사합니다.